더불어민주당이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난데없이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모임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즉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헌법상 영토 보전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제1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 백드롭까지 독도 관련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백드롭이나 최고위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합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우리 헌법에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들 쭉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토 보전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영토 보전을 포기하고 독도를 팔아넘긴다 이랬으면 바로 탄핵감 아닌가요? 팔아넘긴다는 개념이 뭘 설명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지금 뭐 독도에 가면 독도 경비대가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를 뭐 철수한다는 뜻인지 뭔지 뭐 독도를 포기한다 그러는데 뭐 독도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면 우리 독도 경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걸 뭘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뭐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요새 뭐 코로나 문제로 뭐 좀 확진자가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코로나 확진으로 저렇게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할 수 있는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근데 또 병상에서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아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확하게 제가 어제 저녁에 MBC 보도를 보면요, 독도 조형물만 없앤 게 아니고요, 광화문 역사의 경우에 네. 7월에 보면은 독도 조형물이 아닌 다른 것도 6개를 철거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 작업의 일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유사시의 뭐 대피나 뭐 이런 게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명확하게 독도 지우기도 또 아니잖아요. 뭐 이런 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뭔가에 쫓기듯이 지금 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지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은 아마 오늘까지 병원에 있을 수 있고 내일부터는 복귀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네. 입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의정 갈등이 더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픽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병상에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 문제는 좌시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오늘 실제로 특별위원회까지 꾸린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입원 중에 당직자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눈 결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일적 이념과 생각도 매우 문제이지만 그 문제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도 지우기 문제는 정말로 좌시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문제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최 의원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부 공공시설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는 겁니다. 독도 방어훈련 실정도 했고 일본의 표기를 방치하고 독도 조형물 철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게 지금 민주당 대변인 얘긴데요. 지하철 역사 그리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전시 공간이 아니고 복도 공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동선에 조금 방해가 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너무 노후화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처럼 조형물들이 지금 10년, 15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의 그 바깥 부분, 칠한 부분이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잠시 뺐다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 지금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선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노후화로 손상돼서 보수 작업을 거쳐서 재설치하겠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랍니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심지어는요.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은 제가 보니까 10월 25일, 그게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에 맞춰가지고 재공개하기로 이미 재설치 날짜까지 확정했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잔론이라는 걸 말씀 주셨어요. 물잔에 물을 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거다라는 주장인데 그 주장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 하면 저 나머지 반도 우리가 마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양보를 넘어서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 전쟁기념관의 관계자들이 한 얘기는 재설치 계획이 없다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서울시에 있는 몇 개의 지하철 역사에 있는 네. 것들이요. 그것들도 그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처음에는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건 야당과 확인된 얘기인가요? 그건 다 기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야당과 보겠습니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지금 서울시 지하철 공사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전쟁기념관이요? 전쟁기념관에서 재설치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공식 입장은 나오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방식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먼저 선공지하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언제까지 재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네. 그런 상황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있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안전상의 그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지하철 역사의 유동인구가 크게 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철거되어야 할 만한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선 재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밑에 있었던 것들이 벽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비 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정말 오비 일학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보자라는 형식의 TF를 구성한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 취재진에게 물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설치란 단어 자체를요. 그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것을 그대로 두는 게 그걸 재설치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변형한다거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 재설치를 하느냐 이걸 두고 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오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노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건가요?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2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입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자, 박상수 변호사님.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메시지예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0% 맞다고 본다. 맞다고 보고요. 예. 우리 정치가 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익, 특히 국토에 대한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아마 민주당도 수권 정당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독도의 국제법적인 어떤 그러한 지위라던가 우리의 우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가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누가 우리 제주도, 강화도, 거문도, 울릉도를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코숨도 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규슈가 우리 섬이라고 얘기해도 일본 사람들은 그냥 전혀 대응도 안 할 겁니다. 규슈는 당연히 일본 땅이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지금 독도가 그렇게 굳혀지는 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대한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전당대회에 그러한 이 뉴스가 미국의 대권 후보의 주요한 인사가 SNS에 쓸 정도로 우리나라 국내 뉴스가 이제 국제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여야가 적어도 국토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공격을 하게 되면 일본에선 이걸 딱 이용해서 거 봐라. 독도가 분쟁지니까 이렇게 한국 내에서도 이런 야당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애국을 하고 있고 누가 국익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고 정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처럼 최소한 국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국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식의 괴담 유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독도를 지우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정부와 우리 정당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헛다리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도를 열심히 지우려고 한다고 해서 독도가 지워집니까?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일삼는 정치적인 선전선동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을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있지도 않은 가상의 허구, 네. 그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친일이에요. 그 친일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정당을 공격하려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권에서는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독도 지우기를 한 건 정작 민주당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재인 정부 때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동시 입장을 하면서 이 깃발을 썼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제주도는 나옵니다. 제주도는 있는데 독도와 울릉도가 빠졌습니다. 독도와 울릉도가 빠진 거예요. 당시 배현진 의원의 문초희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위한 IOC 평창 동계올림픽 합의문인데요. 이런 지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측이 협상단까지 포함해서 서명한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되지 않은 한반도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본선에서 우리 남북 단일팀 선수단은 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을 했고 경기를 뛰었죠, 장관님. 아마도 이 합의 서명한 그 전적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이런 다시 망발을 재차할 때 굉장히 항의하시기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오히려 저게 근거가 돼서 이게 일본 근거가 홈페이지에서 네, 독도를 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척하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물러서는 척이 투트랙 전략 쓰시는 겁니까? 네, 대통령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척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시죠. 예. 황희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독도 지우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독도는 어디에 있는가? 독도 지우기를 한 건 누군가? 지금 이 얘기를 박상수 대변인께서 또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왜 빠진 겁니까, 독도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본의
좀 이렇게 의사를 존중해주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일 때가 두 번이 있었어요. 한 번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어업협정, 신한일 어업협정을 하면서 독도 주변을 한일 중간수역으로 할 때였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할 때였습니다. 근데 두 부분이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 두 시점 모두 북한과 상당히 훈풍이 불고 있었던 시점이고 북일 수교를 당시에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당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죠. 일본은 100년의 원수,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이러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존재가 남북일의 관계에서 북일 수교에 도움이 될 만한 존재이다 싶을 때 민주당은 유독 독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게 실패를 하게 돼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남북 협상이 이게 되지 않으면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후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반일,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러한 모토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중국과 또 입장이 좀 비슷한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졌을 때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 되면서 반일을 들고 나오고 그게 현재 이재명 대표 때까지 민주당의 스탠스로 이어집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 남북이 가까워지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게 되고 남북이 가까워지는 시점이 오면 또 독도 문제는 민주당 입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저처럼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사라지듯이 또 한 번 조용히 지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상수 대변인의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하철이나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을 뺀 게 독도 지우기다, 친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당시에 그 남북 관계에서 훈풍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독도를 지은 거는 그러면 북한에게 독도를 주기 위한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론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너무 과장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당시의 정치적 환경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임 정부, 여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늘 할 말이 없으면 꼭 전임 정부 탓을 하시던데 전임 정부에서 독도가 지금 이 한반도 기에서 특히 IOC의 중재 결과인 저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다하다 말씀드리고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처리하기로 한 것이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직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독도에 상륙을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랬죠. 여기 분쟁 지역화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어떻게 가시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국토인데 우리 영토에 대통령이 가는 게 왜 잘못됐느냐? 그때 그렇게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토인 것이 실효적 지배인 상태에서 맞다면 이렇게 지우고 치우고 일본이 불편해하는 걸 없애주려고 하는 노력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노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나 아니면 전쟁기념관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에 대해서도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